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1.7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 2%에 달하는 그런 탄력적인 흐름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아쉽지만 살짝 누리고 끝났어요. 어찌됐든 전거래일 대비 1.74, 6월 들어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 오늘 시장을 견인한 것은 역시나 윤정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3%대 강세, 그리고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대차의 7%의 강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18%,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상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4%의 폭등까지. 와, 대단합니다. 이제는 뭐 알테오젠도 투권 들면 20거래일 고점, 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위치죠. 전체 업황이 고르게 움직이는 지금의 시장, 무엇을 사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도 아직도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안 되겠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나서 변동성 종목 집중하셔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요 50분 동안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갈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화요일장 불기둥 만들 종목 여러분들 계좌로 전부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 종목의 흐름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안타깝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에 한미반도체는 눌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알테오젠은 또 강세의 흐름. 자, 이러한 흐름들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5월달 포트폴리오로 넣어놨어요. 5월달 포트폴리오. 그리고 6월달에는 포트폴리오에서 뺐습니다. 5월 말까지의 흐름에서 그닥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이러한 위치에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래가 터지고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그럴 때 다시 따라붙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5월 말에 몇몇 언론사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거 자료 안 갖고 나왔다. 윤정두가 그 자료 뿌려준 것 같았는데 내일은 상황이 된다면 가지고 나올게요. 어떤 거냐면 한화 정밀기계죠. 하나 정밀기계 100%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 그 하나 정밀기계가 HBM 관련해서 TC1더 장비를 6월부터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몇몇 언론사에서 일단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3.9%의 갭상승 이후에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마이너스권에 형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플러스로 반전되고 또 전체적인 흥분 상태도 놓여지고, 그렇게 되면 슈팅 나와서
18.7%인가요? 어마어마했죠.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에서. 결론은요,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 터진 거래량이 똑같이 또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올지 그건 좀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작년 5월 24일 실적 발표 때 1달러 9센트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주당 1달러 9센트. 지금의 기준은 주당 6달러를 훌쩍 넘기죠. 그러니까 얼마 1년 만에 6배 올라온 겁니다. 1달러에서 6달러로 6배 나온 거죠. 상승률 500%.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들, 이 전망치. 영업 마진은 사실상 방산 쪽의 기준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마진율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지금 내년에 실적 전망치와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 부분이 올 초 전망치 대비해서 훌쩍 상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PER이 오히려 소폭 낮아진 거예요. 업황 전체적으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의 기준은 하나 정밀화학의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것만을 놓고 보는 업체는 아닙니다. 갑자기 몇몇 언론사에서 부각된 내용일 뿐이지. 결론은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닌데 뒷부분에 나오는 그 밴드, PER 밴드와 PBR 밴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평상시 최근에 몇 년 동안 형성돼 있던 방산주의 움직임, PER은 몇 배에서 움직였으며 PBR은 몇 배에서 움직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평균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 수준에서 움직인다 혹은 10배에서 11배 수준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고 PBR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평균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 IT는 이것이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을 것이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또 철강도 낮게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성장주는 높게 그다음에 유틸리티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실적의 변화가 크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소폭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좀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위치도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 이 평균치 대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독점적인 위치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평상시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졌던 국면이 있었다. 지금은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움직임이 과거 데이터 대비해서 벅차지 않다. 올라가는 것만큼의 탄력을 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작년 5월 달 대비해서 작년 5월 달 대비해서 지금 뭐 약 3천조 가까이 돼 있으니까 3조 달러 가까이 올라왔죠. 2조 8천억 달러. 3조 달러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4천억이잖아요. 4천억이 아니라 4천조. 작년 5월 달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그 실적 발표 전날 시가총액 1,000조. 1,000조에서 4천조 됐거든요. 1달러 9센트에서 4달러가 아니라 6달러에 놓여졌는데 이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오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PER, PBR이 기존의 PER, PBR보다 오히려 낮아졌어요. 주가가 실적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면 PER, PBR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올랐는데 PER, PBR이 낮아졌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형성되어 있는 밴드 부분에 그렇게까지 고공행진의 기준으로 해석할 위치는 아니다.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찌 보면 중립범위인데
예? 어찌 보면 중립범위인데 객관적으로 뭐 전체 시장에 통틀어서 기준을 잡는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적 개선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올라온 것에 대한 과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확장해서 볼 필요는 없다.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와 수급인데, 이 심리 부분은 이것도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정책, 정부 정책에 의한, 그러니까 방산 정책에 의한 수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기업 분할, 하나그룹의 기업 분할,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기업 분할. 그렇게 되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의 확보, 그렇게 되면서 주주환원 정책의 확장. 거기에 세 번째 부분은 HBM, 나도 AI 관련된 GPU의 HBM, HBM의 T10언더, 이렇게 해서 그 이슈까지 불거졌다. 결론은 수급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수급.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샀느냐 팔았느냐, 누가 샀느냐 팔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파동원리,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 신호로 봤을 때 누군가 샀다, 매수다, 누군가 팔았다, 여기서는 차익 실현 혹은 손절이다, 뭐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 수급이 이러한 명분, 이러한 심리,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 수급을 90%, 심리를 10%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서도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복잡하죠? 종목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교육을 해버리네? 근데 귀가 닳도록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내용 같지만 이게 요 한 페이지 갖고도 1시간 이상을 교육해요. 요 수급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누적적인 순매수가 유입됐느냐, 그 기준 하나. 두 번째는요,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됐느냐. 뭐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 정부에서 자원이 포항 옆에 동해 쪽에 자원이 묻혀 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가 넘는 그 이슈 하나 가지고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갔는데 수급은 누군가의 손바뀜 수급은 있었겠지만 순매수 기준에서 개인들이 뺏긴 게 그닥 없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근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간에서 강세를 쳤죠. 그게 이제 수급의 논리입니다. 순매수의 기준이 눈에 띄든 뛰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느냐, 그 기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결론은 오늘 움직이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간만에 거래가 빵 터지면서 메이저의 손바뀜, 개인들의 손바뀜, 거기에 순매수 기준으로도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전일 대비 8% 올라오고 마무리될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 수반하고 진입이 돼 있었다. 2월 달까지만 해도요. 2월 달까지만 해도 항공 우주 분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우주 분야 1. 정부의 정책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항공 부문에 대해서 민간 이양,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때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미국과 합의를 해서 이끌어냅니다. 자, 우리나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거야. 미국이 반대했죠. 근데 그 부분을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마무리가 됐고, 그것이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 그 당시에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준에서의 공약으로 나왔죠. 어떤 공약이요? 항공 우주 부문에 대한 발사체 추진, 발사체 추진체에 대한, 그것이 뭐예요?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이죠, 사실은.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이양해 주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 한국 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그 기술을 이양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둘이 뭐 경쟁을 해봐야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을 인수합니다. 하나 오션을 인수하는데 하나 오션에 2조 원의 증자 자금을 넣어서 인수해요. 근데 2조 원의 자금을 채권단에게 채권을 갚는 게 아니라
그대로 꽂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권단은 돈 벌어서 갚을게.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게 어딨어요. 그냥 나 줘. 공짜로 줘. 돈 벌어서 갚을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2조는요. 그 2조는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한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어? 정부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나 하나그룹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정도 요 정도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인 보고서 내용은 계속 불거져 있죠. 어찌됐건 민간의 항공우주 분야 장거리 미사일 기술 발사체 추진체에 대한 민간 이양의 수혜 그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정책은 22년도 3월 달에 우크라이나전이 발생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재래식 무기 시장이 확장이 됩니다. 어디? 동유럽 쪽 특히. 그리고 뭐 중동 쪽에도. 근데 이제 동유럽 쪽의 수출 범위가 동유럽 국가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주죠.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이 정책적인 수혜 두 가지. 세 가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인데 인적 분할은 2월이 아니에요.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은 4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인적 분할 얘기 나오고 슈팅 한번 나오고 그게 이제 단기적인 정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왔고 2월 26일까지는 21만 원 현재 주가 대비 4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지금 21만 원? 아니죠. 24만 9,500원이 고점이에요. 4월 달 말의 고점. 오늘은요. 24만 5천 원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일 거래만 터져준다면. 거래만 터져준다면. 거래 없으면 점진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지 거래가 없으면 슈팅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잘 보세요. 2월 19일 날 여러분들 핸드폰에 주식 거래하실 때 MTS 깔아놓죠. 증권사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깔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 나와요? 현재가, 관심 종목, 주식 매매, 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불기둥 A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더블 공략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이 나와요? 알테오젠이 팡 튀어나오지. 시장 주도 줍니다. 오늘의 주도 좀 뭐가 된 거예요? 어쨌건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같잖아. 장중 세력 줍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막 그냥 치고 올라가죠. 세력 매집 줍니다. YC 같은 애들 뭐 난리가 나 있어요. 또 스마트 매매입니다.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자동 매도 기능이 형성됩니다. 오늘 24만 5천 원 그리고 25만 원 수준이 최고 고점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5만 원에 포착 15만. 언제?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세 달 보름 만에 더블이 났어요. 세 달 보름 만에 시가총액 12조까지 올라옵니다. 소형주 잡주의 템버거가 아닌 12조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엔요 16만 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를 깔아놓고 불기둥 AI 하면 이렇게. 오늘 한방 두들겨 맞았지만 한미반도체 77,900원. 이거 얼마? 17만 원까지 갔죠. 이런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7만 원. 오늘 24만 5천 원. 고점 25만 원 수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날짜별로 계속 나오죠. 15, 16, 17, 18. 올 초에 10만 원부터예요. 이게. 결론은 한 템포 쉬고 포착되고 급등 나오고 차익 실현의 흐름도 나오고 그리고 한 템포 쉬고 나서의 흐름도 나오고 결론은 4월 2일 날 24만 5천 원일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립니다라고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로 그렇게 해서 한 차례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19만 원대까지 내려와요. 25만 원 가까이 찍고 19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다시금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언제요? 아까 그게 4월 달이고 4월 초순이고 이렇게 5월 28일 수주 잔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계시죠? 5월 28일 날 이렇게 터져 나오고 변동성이 한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검색기에 터져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터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왔는데 오늘 장중 내내 저거 터져 나왔으니까 최근 거 찾아서 올려놔 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넣어놨어. 오늘 거만 넣어놓고 벌써 이미 검색기에 포착돼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PER 밴드, PBR 밴드 무슨 얘기냐면은 PBR부터 먼저 보시면 PBR이 요 부분 2.04배를 넘어섰다. 바닥에 형성돼 있을 때 0.7배 정도 그 이하로도 살짝 큼 내려와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21년 12월부터의 사실 21년 12월부터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시킨다. 장거리 미사일. 그게 스타트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방산, 재래식 무기 수출 이런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어느 부분까지 있어요? 그렇죠. 인적 분할. 그리고 TC본도 자회사 한화 정밀 기계가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그럼 검증 좀 더 해봐야 돼.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 결론은 요 2.04배 이 회색 위쪽으로 슈팅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탕으로? 수급을 바탕으로. 결론은 요 라인까지를 설정을 잡아서 놓고 본다면 이것이 25에서 30만 원이다. 25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실적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주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이 크게 개선됐어요. 그 실적 개선된 폭의 기준이 이제 단계별로 확정이 돼서 들어오겠죠.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러면 반영이 되겠죠. 그럼 PBR이 가만히 있을 때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PBR도 자산 가치도 올라오기 때문에 요 2.04배의 위치가 23년도에 요 위치하고는 다르게 요 위치에 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동반적인 상향이 된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기준에 PER을 놓고 보시면 이해가 또 됩니다. PER 같은 경우에 22배까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22배.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실질적인 실적 수주가 체결되고 매출 인식, 영업이익 인식, 순이익 인식이 잡히니까 뭐 방산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지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수주를 받으면 탱크도 뭐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적이 크게 증가하니까 이 부분이 크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만 원이어도 PER이 22배였는데 그러니까 10만 원일 때도 PER이 22배였는데 지금은 22배가 되려면 앞전의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 원이 돼야 22배라는 거예요. 슈팅이 나올 때 22배까지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오버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올라가는 거 25년도에 올라가는 거 이거 빼고도 24년도부터 또 정점 찍고 저점 찍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 PER 상단 부분 최상단이었던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주가는 30만 원을 훌쩍 넘긴다. 이게 그래프인 것 같지만 그래프여서 기술적인 분석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이에요. 앞서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조금 이따 하이닉스도 말씀드릴 건데 업체가 실적이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실적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분기든 반기든 연 단위의 연동에 대해서 가시적인 실질적인 실적이 나와줄 때 주가가 병행해서 올라가는 부분들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여전히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다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실적하고 주가의 흐름하고 흐름 범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보실 땐 신고가가 버거울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실적 PER 밴드 상단 부분을 놓고 봤을 때 3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분석, 실적에 대한 분석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업황 평균치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 얘기 들었죠? 지금 그럼 우리 임직원방에 벌써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월 말 기준에 변동성 나온 날 종목 검색기 21만 5천 원이 아니라 20만 원 수준에서부터 터져 나온 종목 검색기가 있겠죠. 오늘은요 4%의 윤정두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이하에 포착이 되고 몇 시에요? 개장 초 바로 갭상승 3.9%에서 출발. 거래는요 갭상승이 3.9에 터졌으니까 벌써 슈팅이 나왔겠죠. 그리고 VI 11조 8천억입니다. 이때가 14%. 여기서 19%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결론은 여기서 20만 9,500원 저가 찍고 돌릴 때 21만 3천 원 시초가 넘기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한 차례 나오고 그리고 재진입 신호 나오고 또 올라가고 다시 탈퇴 신호 나오고 그럼 차익 실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게 해서 24만 3,500원 기준에 고점 형성하고 오늘 2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 가격에선 차익 실현하십시오. 평균 23만 8천 원 또 24만 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텍스 전략까지. 이거 어떻게 차익 실현하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텍스 전략까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존부터 이렇게 목표 주가를 잡아드렸어요. 22만 5천 원, 26만 원, 그 앞전에 또 목표 주가 있었겠죠. 누적 수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2008년도 도서예요. 2008년 도서. 매집을 하면 이런 범위의 상승률이 나와야 된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21년 11월부터잖아요. 대선 딱 진입한 정책주로서. 그렇게 되면서 21년 12월 6일부터 외국인이 1,080만 주. 주식 수가 얼마? 5,060만 주짜리예요. 그럼 얼마예요? 뭘 얼마야? 20%지. 21% 배주한 거예요. 대형주를 외국인이 장내에서 21%를. 기관들 팔 만큼 팔았죠. 기관들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위치인 거고. 주봉상의 기준에 21년도가 너무 멀어요라고 하신다면 주봉상의 기준에서 작년 10월 19일부터 누적 수급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는 내용 아니야. 한 번 알려줘도 다 아는 내용이야. 윤정두가 다시 잘랐어. 이중 작업한 거잖아. 그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누가 많이 매수했니? 매수한 순서대로 좀 정렬을 해서 잘라주세요 해놨는데 그냥 기관 50만 주 매수에 여기 막 매도한 기관들 막 섞여 있고 순서 섞여 있고 그럴 바에는 얘를 왜 잘라? 여기까지만 보여주지. 이해되시죠? 그것도 전달하라고 분명히 모니터링 하신 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왜요? 시청자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보셔야 되니까. 아마도 이런 날 같은 때 종목 검색기에 떴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요 날은 거래가 좀 없어서 요 날 떴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 날 28일 날. 28일 날 검색기에 뜬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오픈을 해 주십시오. 28일 날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21년 12월부터 또 작년 10월부터의 누적 수급을 보고 그리고 추세 추이를 보고 주봉의 기준에 꼬리가 달렸지만 주봉에서 거래 수반하고 감싸 안아 주는지 그렇게 된다면 다시 단기 추세에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거래가 주춤거린다라고 하면은 횡보겠죠. 왜? 월요일의 기준은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 아직 조금 더 검증을 받아야 되는 이슈 자회사의 하나 정밀기계의 TC본도 납품 그 내용 때문입니다.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다. 아시겠죠? 거래량 꼭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기존부터 해서 이런 수익 범위를 내는 거는 별거 없어요. 기본적인 교육 간단하게 받으시고 저평가 아니지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종목 검색기는 이렇게 검증된 윤정두가 증권사와 협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넣어서 불기둥 AI입니다. 불기둥 AI예요. 불기둥 AI 종목 주세요. 결론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5만 원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얼마예요? 16만 원. 그리고 16만 원에서부터 얼마? 9.0009%. 이것도 혼내줘야 되겠다. 그죠? 16만 2,800원이 아니라 15만 9,700원짜리가 있는데 왜 16만 9,800원? 확 그냥 막. 모니터링 하시는 분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7만 원. 여기서부터 이렇게 4%에서 13%. 이런 흐름들이 뭐 결국은 지속적으로 6월 3일까지 6월 3일까지 포착이 되면서 6월 3일 기준에 21만 5천 원 아니죠. 21만 3천 원 거기서부터 18.78%까지. 마지막으로 매도의 신호는 스마트 매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4만 5천 원 찍고 그리고 결국은 22만 원대 초반으로 끝났잖아요. 고점 대비 2만 원 밀리고 끝났어요. 나는 고점 놓쳐요. 왜 놓치나?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만 있으면 이렇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러한 시스템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게 해주세요. 까지.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26일이죠. 2차 전지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을 때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머리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도 폭등 나왔잖아요. 작년 7월 26일 날 96,700원까지 폭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시가총액 제가 구조로 잘못 말씀드려요. 그게 아니고 이때 기준이 96,700원이고요. 26일, 그 다음에 25일, 24일 이렇게 했는데 24일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5만 1,000원대였어요. 5만 1,000원부터 약 더블 가까운 5만 1,000원에서 96,700원 10만 원이면 100%잖아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시가총액이 이때 17조까지 올라온 겁니다. 9조에서 17조. 시가총액이 9조에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검색기에 뜨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차 전지 끝자락이라 7월 26일 날 이렇게 많이 뜹니다. 장중방송에서. 너무 많이 떴어요. 근데 등락률이 엄청나요. 개장주에 못 따라붙으신 분들은 이제는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3일 만에 무슨 이날 사서 이틀 만에 시가총액 9조짜리가 17조 됐는데 상한가 2번 나와버렸는데 이건 슈팅입니다. 이제는 차익 실현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그리고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탈퇴 신호 나오죠. 여기 꽉 차 있던 종목 다 없어졌죠. 그렇게 해서 탈퇴 신호 언제? 탈퇴의 진입 시간은 13시 34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93,700원에 매도하세요. 요 가격에. 지금 오늘 기준에서 구조죠. 얼마예요? 5만 원대란 말이에요. 5만 원대.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오늘 같은 날 다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에코프로의 기준 150만 원대까지 올라간 이 에코프로가 149만 2천 원에 매도의 진입, 탈퇴의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얼마예요? 45만 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로 따지면 얼마? 30만 원에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고 지금 9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 매도의 기능까지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능동적이셔야 돼요. 내일 당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시가총액 3조짜리에서 이 상한가 종목 원하신다?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벌써 재개 할애된 시간에 60% 이상을 다 써버렸습니다. 뭐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한 흐름이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지금 엔비디아가 4%의 급등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엔비디아 4%의 급등. 국내 증시도 글로벌 시장의 이런 흐름에 연동이 돼야 돼요. 연동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1위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 그리고 5위, 6위, 7위, 6, 7, 8, 9위까지. 얘를 빼고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래. 7종목, 10종목에서 7종목이 AI에 대한 기반입니다. 그죠?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을 하던가 또 그 클라우드 사업에 GPU 필요하죠. 서버, 증설을 위한 GPU. 여기에 HBM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HBM을 연결하는 TC 본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반도체와 오늘 하나 정밀 기계에 대한 이야기 이슈 범위가 빵 터져서 급격한 변동성의 차이가 나온 겁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입 차익 실현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저점에서 진입. 그리고 뭐 시간이 일부 걸리더라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 아닌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만 조절하시면 되지. 한쪽에선 주가 좀 밀리니까 거 봐. 내가 빠진다 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벌써 한미반도체는 수익 1도 못 내셨던 분들. 한미반도체에서.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로 수익 내셔서 너무 자신감 있으셔서 그냥 몰빵하셨던 분들. 그러면 안 돼. 삐삐삐. 포트폴리오 비중을 우리는 주력주에서 한미반도체를 5월달 기준에 주력에서 비중을 뺐어요.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빼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6월달에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 4월까지 계속 넣는 상태에서 지금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라는 겁니다. 요 흐름 속에 뭐 연동돼 있는 저 시가총액 상위에 없는 종목군들의 조정에 민감해질 필요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메이저들의 차트 부분만 놓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MS, 애플, 또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메타 플랫폼,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이런 장대 음봉 떨어지고 760불일 때 1100불을 그대로 잡아드렸고 지금 4%의 강세가 나오면서 1100불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오늘 애플의 시가총액 넘기나요?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장악형의 기준에 일시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세요? 삐삐삐삐삐삐삐삐. 아닙니다.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강력한 매수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거 얼마까지 가나요?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설정 잡아놨어요. 끝. 뭐 더 이상 설명을 뭐라고 더 드려야 돼? 실적 부분이 1달러 9센트에서 6배 올라왔는데 전망치 이거 수정해 놓은 게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돼 있네. 제가 한번 더 수정을 해서 다시 바꿔놓을게요. 당연히 6달러보다 하향되겠어요? 상향되겠지. 수정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가 다시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 다 함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포트에는 55%를 넣었어요. 9월, 10월 시장 붕괴됐을 때 9월, 10월 시장 붕괴되면서 2277.99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힘겨우시면 다 팔고 현금 100%에 쉬십시오. 다 팔고 현금 100%에 쉬십시오. 그거 못하시겠으면 전부 압축하십시오. 이렇게.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한미반도체 5. LG화학은 줄이고 있던 과정이었고. 그 수익률이 뭐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해요. 시장 17%에 57%.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1월 조정 받고 하이닉스 45%, 한미반도체 5%.
2월 포트에도 그리고 4월 포트까지 한미반도체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시장 대비 5배. 그리고 이제 5월 포트예요. 5월 포트 기준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없어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드렸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월 말 대비해서 수익률은 뭐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요. 우리는 대신 장중 고점에 잘 팔았죠. 2번이나. 시장 대비해서는 이렇게. 시장은 4월 말 종가 대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상. 4월 말 종가 대비. 우리는 계좌가 플러스. 여기에는 알테오젠 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동안 폭등 랠리가 있었던 한미반도체 수익 빼고도 요 수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6월의 포트입니다. 6월 포트. 5월 말일날 보여드린다 했죠. 다 오픈해 드렸었어요. 5월 말일날. 6월 포트폴리오. 와우. 결과는요. 시장이 6월 포트폴리오 1.74% 강세일 때 우리 계좌는 현대일렉에서의 3% 또 BH의 터무니없는 7%에 달하는 그런 조정이 있었지만 2.35%의 초강세로 시장 대비 강세로 여기에는 알테오젠의 수익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하셔라. 어느 누가 삼성전자 비중 25% 채웁니다. 하이닉스 비중 35%입니다. 45에서 이쪽으로 많이 옮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하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야 이게 더가라고 생각하신 현대차의 비중 25%까지. 아시겠죠? 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입니다. 하이닉스 기준을 설명드릴 건데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뭐 컨센서스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고점 또 넘겼죠. 그 흐름이 하이닉스 21만 원 찍고 그날부터 10% 밀렸었단 말이에요. 21만 원 찍고 그날부터 10% 밀렸는데 당장 화요일 기준에 저는 21만 원 또 넘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충분히 넘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주에 넘길 수 있다.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이 뭐 엔비디아는 4천조 우리나라 양시장을 다 합쳐야 돼. 하이닉스 뭐 시가총액 얼마나 된다고. 엔비디아만큼 변동률이 안 나온다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 지금 외국인과 한 쌍끌이 순 매수의 기준 어마어마해요. 매수 평균 단가 어마어마하고 그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월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매집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오늘도 떴어요. 뭐가요? 종목 검색기에서. 삼성전자의 기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캡처해서 묶어놓은 게 있는데 또 새 걸로 넣어놨어. 일단은 컨센서스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도 상향될 수 있는 위치다. 너무 엔비디아에 묶여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아니에요. 수급 범위 기준이 올해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 흐름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장 견인해서 시장 4,000포인트 넘길 수 있다.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별표 그리고 한미반도체 들여다보셔야죠. 그리고 알테오젠 신고가의 기준 설정 범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좀 빵빵하게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뒷부분에 검색기 차트는 하나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현대차 전략 짧게라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현대차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넘길게요. 현대차 기준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 검색기에 오늘도 현대차가 떠줬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2%부터 해서 난리가 났죠. 가스공사도 상한가까지. 결론은 이 현대차의 기준도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25% 편입이 돼 있는 종목군인데 일단 어찌됐든 현대차 기준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의 수준은 1위입니다. 1위. 누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매집이 진행돼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로 따져도 그리고 올해만 놓고 따져도 뭐 상상을 초월하죠. 올해 기준의 순매수량이 1,500만 주예요. 주식수가 2억 900만 주짜리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7%가 매집이 장내 매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그런 이유가 작년 12조, 올해 13조, 내년 14조 수준의 순이익. 그러니까 지금 당장 6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PER, PBR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60만 원까지 가더라도 고평가가 아니다. 19만 원에서부터 이 흐름이 나왔어요. 계속. 27만 7,500원 찍었죠. 그리고 오늘 27만 원 다시 한번 두들겼죠.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고 내일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되돌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힘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도 계속해서 밴드 부분 설명드리고 매집에 대한 설명드리고 검색기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흐름에 대해서 교육 잡아드리고 진입 이후에 8%씩 오늘도 7% 올랐어요. 장중 7%, 포착되고 3%, 전거래일 대비 7%. 이런 수익을 놓치실 거예요?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매집에 대한 엄청난 주봉 차트입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 23만 원, 25만 원 다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내일장 공략주의 현대차의 기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묶어서 기아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오는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 범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그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이 매번 뭐 미어 터지고 있죠. 그리고 검색기 포착되고 나서의 수익 범위도 어마어마하고요. 뭐 한국가스공사의 흐름도 마찬가지.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한가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뭐 거의 뭐 하루도 안 걸려요. 거의 계속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난리가 아니지 난리가. 계속이야 계속. 실리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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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드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